짜잔. 보자. 자, 저번 시간에 이제 S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억나오? 그럼 S 다음은 P겠지. 그래서 이제 P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우음에 1 나겠죠. 그러면 ML의 이름은 뭐예요? ML의 이름은 자기 양자수죠. 자기 양자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자기 양자수가 나타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자기 양자수의 의미는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럴 때 P 오비탈 중에서 가장 간단한 P 오비탈은 2P 오비탈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1P 오비탈 이런 건 있어요? 1P? 1P는 있어 없어요? 없죠. 주양자수 1이면 S 오비탈 뿐이죠. P 오비탈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주양자수가 2는 돼야 되니까 P 오비탈 중에 가장 간단한 건 2P 오비탈이고 그걸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자기 양자수에서 실제로 세 가지 오비탈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많은 수학적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뭐 됐고 결론만 보시면 이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얘는 EPX, EPY, EPZ 되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 우선 여기 어디는 빨갛게 어디는 파랗게 그리고 있죠. 무슨 뜻이죠? 빨갛고 파란 건 내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뭐예요? 빨갛고 파란 거의 뜻, 빨갛고 파란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뭘 빨갛게 뭘 파랗게 표현해요? 그렇지. 바로 오비탈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학적인 함수인데 그 함수 값의 부호를 내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랍이 무슨 부호? 그렇지. 바로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마이너스 함수값.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오비탈의 그 함수값을 제곱한 것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오비탈 함수값을 제곱한 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곱한 것. 그래서 그렇지. 잘했어요. 예를 들면 요거 얘 이름은 그냥 웨이브 펑션. 알겠죠? 웨이브 펑션. 그런데 얘를 제곱한 것의 이름은 바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물리적 의미는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없다. 그런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의미는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된다고 했었죠. 확률.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함수값이다, 마이너스 함수값이다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제곱해라. 나오는 숫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데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Z축, Y축, X축 보이시죠? 그 주변으로만 함수값이 나타나니까 제곱을 해도 그 전자 발견 확률이 X축이나 Y축이나 Z축 근처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X가 됐건 Y가 됐건 Z가 됐건 그 축 방향에 주로 분포하는 것.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P 오비탈. 알겠죠? 반면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S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X, Y, Z축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축 방향하고 무관하게 전자 발견 확률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P 오비탈부터 X, Y, Z축에 주로 전자 밀도가 관찰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야.
그 다음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 강마디 강마디. 자, 마디의 뜻은 함수값이 0 무슨 말 되겠죠? 함수값이 0인 조건을 마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잘 봐요. 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거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거 각각 뭐냐면 X축의 수직한 평면을 그린 거거든요. 그럼 X축의 수직한 평면이니까 뭐겠어요? 뭐야 이거? 내가 무슨 X, Y 이거 왜 무슨 갑자기 Z야? X축의 수직한 평면이니까 얘는 YZ 평면이겠죠. 그죠? 자, 얘는 Y축의 수직한 평면이에요. Y축의 수직한 평면을 내가 지금 그린 거야. 그림이 조금 아름답진 않은데 뭐 여하튼 이렇게. 자, 그러면 Y축의 수직한 평면이니까 얘는 뭘 것이냐? ZX 평면이고요. 그리고 얘는 Z축의 수직한 평면을 그린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다? XY 평면이겠지. 우선 기하학적으로 뭔지 인식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봐. 파동 함수는 불연속 함수야? 무조건 예쁜 연속 함수야? 파동 함수는 불연속적인 함수야? 예쁜 연속 함수야? 아주 예쁜 연속 함수. 그 예쁜 연속 함수를 수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well-defined function. 아시겠죠? well-defined function이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 함수값이 플러스다가 마이너스가 됐대. 함수값이. 그럼 반드시 무슨 값을 지날 수밖에 없어? 함수값 0을 지날 수밖에 없지. 그걸 모아놓은 게 지금 YZ 평면. ZX, XY 평면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런 식의 조건을 노드라고 하는데 그중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앵귤러 노드는 무슨 모습으로 생겼다고 했죠? 앵귤러 노드는 무슨 모습이라고 했죠? 강마디는? 항상 계곡면 형태라고 했죠? 했었냐고요? 안 했으면 안 오긴데 안 왔으면 영상 꺼보고 복습을 해야지. 아 진짜 해그리드 같으냐고 진짜. 그래. 진짜 어제 그 용들이랑 뛰어놀다 왔죠 어디서? 진짜 해그리드. 그래요. 데니얼, 저 해그리드를 마법으로 혼내주세요.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앵귤러 노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뽕 이렇게 뚫린 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평면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 뭐다? 앵귤러 노드. 앵귤러 노드들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앵귤러 노드 개수가 일반적으로 몇 개라 그랬어요? 개수 몇 개라 그랬어? 앵귤러 노드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는 L개라고 했죠. L개. 알겠죠? L개. 나 진짜. 라비, 앵귤러 노드 몇 개? L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헷갈렸다고요? 무아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보고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 바보들 맞아요.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 바보들. 그래.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 여하튼. 그래서 앵귤러 노드는 L개라고 했어. 근데 지금 L이 얼마야? L이 1이잖아. 그럼 지금 몇 개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은 1개. 그 1개를 지금 이렇게 그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PZ 오비탈에 대한 이런 속성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인데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무슨 오비탈? 동그랗게 그리면 S 오비탈이었잖아요. 이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x, y, z 좌표라고 했을 때 그 원점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라고 하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S 오비탈은 여기서의 함수값하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죠. 이런 속성을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속성을 기하학적으로 우리말로는 원점 대칭성이라고 했죠. 원점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독일어로 이거를 물어요. 진짜로 문제에서 독일어 이게 나온다고. 뭐라고? 가라테는 이게 가라테고요. 가라테. 좋습니다. 네. 요런 거를 게라데라고 하죠. 게라데. 게라데. 앞으로 데니얼 너 가라테 키즈. 알겠어요? 가라테 키즈. 데니얼 아웃. 가라테 키즈. 지훈 가라테 키즈 어때요? 가라테는 별로예요? 그래? 극진 가라데. 그거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최배들 선생님께서 만드신 극진 가라데. 전 세계 그 킥복싱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정점에 있는 그 타격기 극진 가라데. 나요? 싸움이요?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싸움 못해요. 나 싸움 못해요. 네. 자, 어쨌건 이거. 싸우면 난 도망가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테크닉 도망. 알겠어요? 싸우지 않는 게 득이야. 알겠죠? 17대 1이요? 무슨 말도 안 돼. 자, 봅시다. 자, 요거. 그래서 요런 상황을 게라데라고 해서 게라데.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요 p 오비탈도 게라데인가요? 요 p 오비탈은 게라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여기가 x, y, z다. 그럼 마이너스 x, y, z는 뭐 이쯤 있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같아요? 아니죠. 부호가 다르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원점 대칭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대칭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대칭형. 그러면 면대칭형 얘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기하학적으로 대칭면이 나타날 경우 면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사실은 이건 뭐 수리적인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위가 빨간색이고 아래쪽이 파란색인 어떤 실물이 있다고 칩시다.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칼을 딱 들고 이 놈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동강을 냈다고. 이게 쫙 절반을 냈다고 쳐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탁 단면을 내가지고 잡고 이렇게 펴면 해가지고 쫙 펴면 양쪽이 뭐가 되겠어? 데칼코마니가 되겠지? 데칼코마니 알죠? 그럴 경우 내가 가상적으로 하고 잘라놓은 요런 면을 요걸 대칭면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px, py에도 다 있겠죠? 그런 기하학적 성격을 역시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외워야 돼요. 운게라데. 데니얼 뭐라고요? 언이 아니고 언은 영어. 이건 독일어. 독일어 유는 운게라데. 알겠죠? 운게라데. 진짜 데니얼 좀 이상해요. 그래요. 좀 그러죠. 운게라데. 우리 데니얼 진짜. 자, 좋았어. 그래서 요 피오비탈의 속성 운게라데 이 말을 외워야 돼. 알겠지? 어차피 뭐 모두 외워야 돼. 그냥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왔던 거. 이거 그려라. 이게 시험 문제에 억수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PZ니까 사실 기본 왁구는 뭐랑 매우 닮았겠어요? PZ니까 기본적인 왁구는 이 PZ랑 뭐 크게 다를까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여긴 2잖아. 여긴 3이잖아.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가 있을까? 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자,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라는 건 뭐냐? 우선 여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아래 첨자가 Z니까 어느 축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선 눈치챌 수 있어요. 어쨌건 뭐 Z축으로 향해군 있겠죠? Z축을 딱 그렸어. 그런 다음에 그 Z축의 수직한 평면이 뭐야? Z축의 수직한 평면이 XY 평면이지? XY 평면. 자, 그런데 아무래도 3차원 그림 그리기는 편해, 불편해? 3차원 그림 그리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 XY 평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처럼 그린 거야? 지평선으로 그린 거야. 알겠죠? 지평선. 왜냐면 얘 곧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3차원으로 그리기가 조금 얄딱구리해서 지평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평선에 대한 단면 구조로 그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려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미리 보조선들을 그려놨어. 알겠죠? 미리 보조선들을 그려놨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지. 바로 요쪽은 짜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걸로 보아. 무슨 의미예요? 빨간색은 무슨 의미예요? 빨간색은 무슨 의미예요? 플러스 함수값. 그런데 이 플러스 함수값이 어떤 조건을 건너고 나면 요렇게 무슨 함수값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함수값이 또 다른 조건을 건너게 되면 플러스 함수값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플러스 함수값이 또 어떤 조건을 건너고 나면 다시 함수값이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어요. 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라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잘 봐. 모든 파동함수는 well-defined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값이 전부 다 연속적이야. 그럼 잘 봐. 플러스 함수값이다가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변했다면 이 보조선 위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되겠지. 함수값이 0인 조건? 그걸 뭐라고 하지? 함수값이 0인 조건. 노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여기 그려놓은 이 보조선이 노드라고. 노드. 알겠죠? 노드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함수값이 다시 플러스가 되려면 또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마이너스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또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또 노드를 건너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내가 XY 지평선이라고 그려놓았던 이거 역시 무슨 조건이란 얘기예요? 노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노드를 따라 다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 노드를 따라 플러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 실물은 원래 3차원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2차원 평면에 그린 거라면 얘를 3차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Z축을 딱 잡고 이 앞하고 돌리면 되겠죠. Z축을 딱 부여잡고 웽 돌리면 요놈이 3차원 공간에서 획 휩쓸고 지나가는 어떤 공간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녀석의 3차원 모델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선으로 그려놓은 원주가 3차원에서 웽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 9야? 뭐야? 9 아니고 9 뭐야? 9 껍질이 될 거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9는 아니 원팡 다 채워진 거고. 알겠어요? 9 껍질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겠지.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요. 뭐라고? 아, 왜 바뀌어야 되냐고요? 노드를 지났으니까요. 함수값이 왜 바뀌느냐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3pz 오비탈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식을 그린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노드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뿐인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노드는 무슨 노드일까요? 이 노드는 무슨 노드일까요? 엘로이, 이 노드는 무슨 노드일까요? 해그리드. 요 노드는 무슨 노드일까요? 요 노드. 레디얼 노드겠죠. 왜 레디얼 노드예요? 왜 레디얼 노드예요? 레디얼 노드는 항상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구 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구 껍질이잖아요. 구 껍질. 어이? 그러면 무아팁? 이건 무슨 노드예요? 요건 무슨 노드예요? 요건 앵귤러 노드라고요. 왜 앵귤러 노드예요? 얘는 열린 면이니까요. XY 평면은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에요? 열린 면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3pz 오비탈의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레디얼 노드가 나타난다, 앵귤러 노드가 나타난다 라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앵귤러 노드는 항상 몇 개라고 했죠? 앵귤러 노드는 L개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야? 저기 해그리드가 물었던 것이 아마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앵귤러 노드 말고 레디얼 노드 개수는 해그리드 몇 개죠? 레디얼 노드 개수는 몇 개죠?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죠. 그럼 그걸 지금 적용해 보자. 주역요소 얼마예요? 3이잖아. 가군동량 양요소 얼마예요? 피오비탈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레디얼 노드 몇 개 생겨야 돼요? 1개 생겨야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3pz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가 하나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노드를 중심으로는 항상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함수값의 부호가. 레디얼을 중심으로 전후에는 함수값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변해야 된다고요. 왜? 파동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well-defined 펑션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디얼 노드가 무조건 하나 나타나야 되니까 그 전후에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알겠죠? 그런 레디얼 노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원래 피오비탈이니까 앵귤러 노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알겠죠? 네, 또 뭐? 네. 네. 복소수 함수. 예를 들면 이거겠죠? 함수를 뭐냐면 복소수 함수에서의 그 연속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죠. 함수 값이 그러니까 함수 값이 복소수라는 거지. 함수 값을 정해주는 좌표는 실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웨이브 펑션을 그 직교좌표기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좌표는 x, y, z고, 극좌표기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좌표는 rθ 파이잖아요. 근데 x, y, z로 표현하건 rθ 파이로 표현을 하건 그때 그 좌표를 표현하는데 제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좌표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미분 가능한 예쁜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인 건데, 뭐
예를 들어 이거겠죠. 뭐 복소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도 미분을 할 수는 있잖아요. 미분을 해서 그때의 좌표값을 넣으면 어떤 함수값을 항상 언제든 얻어낼 수 있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리적인 논의가 있긴 할 텐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학생한테 여쭤보세요. 하여튼 그래. 좋아. 자, 됐다. 그래서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소수 함수 안에 붙어 있는 이미지너리 넘버 i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수함수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보면 뭐 마이너스 i파 이런 식의 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복소수냐 뭐 실수냐가 아니라 이 허수 i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럼 우리는 이런 초월함수에다가 이런 식의 상수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냐는 얘기예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이 녀석의 속성으로부터 연속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소수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뭐 중요한 내가 몰래 수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를 상수 취급하면 뭐 그 문제도 그냥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anyway. 그래서 이제 이게 3pz 오비탈의 구조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p 오비탈은 됐고 그 다음 d. d 오비탈. d. 자, 이 d 오비탈은 어떻게 되느냐? d 오비탈. 자, 이 d 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2죠. 각운동량 양자수가 2인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 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서.